71쪽에 10번부터 풀겠습니다. 페이지 오늘은 날 12월 며칠이냐? 10일인가? 오 10일이다. 좋아. 조금 있으면 20일 3주가 있으면 새해가 맞아온다. 또 한 살 더 먹는다. 아이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드디어 30살 되는구나. 아이고 페이지 71쪽 그 다음에 10번 어떤 애가 선생님 30살인데 어떻게 애들이 막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요? 그렇긴 하네. 또 말도 안 되네. 믿는 사람 없죠? 자 10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좋은데 질량이 있어.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mg예요. mg라는 힘으로 뭐 h만큼 잡아당기면 이거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구가 잡아당긴 만큼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하고 이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운동 에너지는 많아지죠. 포텐셜 에너지는 적어진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합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는 이런 거는 이거 암산으로 푸는 건데 자 H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 H 떨어졌어요. 이걸 지날 때 V 지면에 닿기 직전 속력이 V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이 VA이고 지면에 닿을 때 속력이 VB면 VA 대 VB는 얼마냐? 이걸 운동 에너지를 좀 적어야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일반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잡아당긴 거리 있잖아. 질량 m이라 mg 곱하기 h가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서 m은 질량이 관계없어요. 곱해주게 되면은 v의 제곱은 v는 루트 2지 h가 되니까 넣어버리면 됩니다. 루트 자 a 같은 경우는 얼마큼이냐 여기서 여기 3분의 2 h만큼 떨어진 거죠. 2 곱하기 g 중력가속도 곱하기 3분의 2 h 대 루트 2g 곱하기 얘는 그냥 h만큼 이거 다 약분되네. 이거 없어지고 2g도 없어지고 h도 없어지고 그럼 얼마가 되냐 루트 3분의 2 대 루트 1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 3 이게 루트 3을 또 곱해줄까? 3을 곱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루트 3을 곱해줄까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루트 2 대 루트 3 이렇게 표시가 되려나? 그래서 답은 루트 2 대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 V를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너 V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루트를 씌우는 게 좀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요령이긴 한데 요령. 이게 물리는 원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꾸 이제 써먹는 습관을 해야 돼서 요령을 가르치진 않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V를 물어볼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말고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에서 V가 나올 때까지 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루트를 씌우건 제곱을 하건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V를 물어봤기 때문에 V의 제곱이 아니라 V를 물어봤으니까 V에 관한 단서 풀 수 있는 건 V의 제곱 형태인 운동 에너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루트를 씌워가지고 푸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물리 공식을 쓰다 보면은 물리가 되게 쉬워져. 근데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물리를 많이 어려워하죠, 학생들이. 선생님도 어려웠어요, 공부하면서.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2번. 이건 지문이 없었지만 내가 저번에 시간 관계상 못 풀어드려가지고 이거 좀 풀어줘야 돼요. 저는 풀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kg. 자, 보자. 자, 얘들아, 이런 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2kg만 지구가 잡아당겼다. 자, 중력가속도 G가 10m/s의 제곱이라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이게 20N 힘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m 잡아당겼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10줄, 20줄 생깁니다. 이렇게. 그다음 얘는 또 이제 만약에 2m만큼 잡아당겼다. 그러면은 뭐 40줄만큼 생겨요. 그래서
이때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질량 2kg이죠. 3kg, 3 곱하기 V의 제곱 해가지고 이제 V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지구가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위쪽 우리 운동의 법칙에서 쓴 거 장력 T로 잡아당겨. 아하 그래가지고 이 A 물체랑 B 물체가 있다고 쳐보자. 자 B 물체가 중요한 건데 사이에 껴있는 B 물체는 지구가 20N의 힘으로 당기고 장력 T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자 R자임이 한 일을 한번 구해보자. R자임이 한 일은 20N T 곱하기 잡아당긴 거리 H라고 하면 H만큼이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요 B, AHA A가 R자임이 한 일, 여기 T 곱하기 H만큼 요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B와 A의 운동 에너지는 뭐야? 이거 녹화하고 있었다. 안 올까봐. 어휴 얘들아 춥지 않아 요즘에? 그치 갑자기 추워서 저번에 그래가지고 이거 고등학생들 큰일 났어. 저 고등학생인데 기침해가지고 못 오는 애가 방금 전화 받았거든. 다음 주셨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얘 큰일 났어. 씨 이거 이 집에 하면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이거 저거 와이프 벤츠하고 바뀐 식이야. 아우씨 비싼 거라서. 이거 이제 근데 얘들아 이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 B가 B 해준 R자 힘이 요만큼이거든. 그 다음에 A 해준 거 요만큼이거든. 더 해버릴까 이거? 더 해버리면 얼마가 되려? 20 곱하기 H가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물체를 이 잡아당기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없으면은 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두 개의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두 개. 그치? 그리고 A가 생기는 운동 에너지만큼 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구가 한 일은 20N의 힘으로 얼마로 잡아당겼지? 그러면은 A와 B 두 가지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물론 이때 운동 에너지는 B한테 지구가 잡아당겨서 해준 일의 양만큼, 해준 일의 양만큼 이렇게 MGH만큼 얘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두 개의 운동 에너지를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줄이 딸려 있으면 혼자 있으면 빨리 떨어지는데 줄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좀 빨리 운동 에너지가 많이 생기지 못하겠죠. 뭐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해서 두 개를 잡아당겨 준 거야. 책이 왜 없어? 책 필요해? 집에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아이고 씨, 아이고 웃겨. 아니 집에 있는 멀쩡한 책이 어디가? 빌려드릴 테니까 쓰고 반납해 주세요. 아니 너무 웃겨. 아니 뭐 부모님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데? 자 아무튼 괴상한 경우 중에 하나네. 자 보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업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4m/s 제곱이다. 오늘 해봐야 되죠. 자 운동 방정식부터 세워가지고 일단 여기가 3kg이 있고 그 다음에 2kg이 있는데 지구가 20N의 힘으로 잡아당겨. 그럼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R자 힘은 20 통째로 넣으면 되죠. 20은 총질량 5 곱하기 A. 그래서 A는 4. 이거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자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 잠깐만 이게 어렵네. 중력이 B의 한 일 무슨 일을 했다는 거지? A를 잡아당긴 건데 그렇죠. 이 B를 잠깐만 A가 B B의 한 일은 얼만큼이냐? 이거 봐. 일단 중력이 한 일이 있어. 중력. 그 다음에 요 장력이 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R자 힘이 한 일이 있어.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처음에 어려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중력이 한 일은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R자 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 그 R자 힘의 크기는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 일단 여기서 이게 장력이 3, 4, 12N이에요. 그래서 이거 12N의 장력이고 힘은 20N, R자 힘은 8N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20N, 장력은 12N, R자 힘은 8N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몇 미터 잡아당겼냐? 잡아당긴 거리가 없네. 아무튼 이
그 B한테 이제 해준 일, 중력이 한 일은 이거야. 20 곱하기 거리, 잡아당긴 거리 H. 장력이 한 일은 얼마냐면은 12 곱하기 H. 원래 이제 마이너스예요. 원래는. 자,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냐? 8 곱하기 H가 됩니다. 이 장력이 한 일은 뭐가 되냐? 이거는 A의 운동 에너지로 변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알짜임이 한 일은 B의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A에도 B에도 모두 이제 운동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경우인데 이 두 개 합하면 당연히 중력이 한 일이 되고요. 자, 그래서 B의 중력이 B에 해준 일의 양은 얼마냐? 이 녀석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빼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자, 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중력이 B에 한 일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가 아니라 A와 B의 두 가지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합과 같습니다. 줄이 연결돼 있어서 줄이 이제 이 A에도 잡아당기는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A도 알짜임이 생기고 A도 운동 에너지가 생겼는데 B와 A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중력이 한 일이 양이 되죠. 자, 이해되고 있죠? 얘들 처음에 어려워 이 과정 얘들아. 처음에 여기에 많이 혼동되거든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어려웠어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식으로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을 일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중3 때 너무나 그 내용을 재밌게 들은 학생들은 그게 쉬우니까. 근데 원래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빨리 벗어나서 물리원에서 말하는 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 나도 그래. 어떤 걸 봤는데 저렇게 해석하니까 되게 쉽거든. 아이씨, 저거 복잡한데? 아이, 나 쉬고 하면 안 될까? 나도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B가 1m 낙하했을 때, 자, 그러면은 20N이므로 1m 낙하하면 뭐 20줄의 운동 에너지, 이제 중력이 한 일이 되겠죠. 자, 이때 얘들아,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교한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A와 B의 질량이 5kg이고 얘의 운동 에너지가 20이 됩니다. 그러면은 A하고 B의 질량 비가 3대 2니까 운동 에너지 20을 3과 2로 쪼개면 12줄, 그다음에는 8줄이 됩니다. 그래서 20줄의 에너지, 중력이 한 일은 얘와 얘의 운동 에너지로 되는데 직접 B를 잡아당겼지만 B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두 개 속력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그럴 때 질량이 큰 A가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크고 작은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똑같은 이 일을 해주긴 하지만 질량이 크면은 더 많은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2줄과 8줄이 되는데요. 자, 이때 1m 낙하할 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20줄이다. 그래서 D것도 맞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숙제로 내주면 어려워할까봐 내가 꼭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려운 거니까 자꾸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학생들 수능 문제 풀 때 헤매거든. 이거는 지금 고3들도 몰라요. 이 내용을 잘 못 풀어. 이게 수능 문제가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항상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었고 13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빗면을 물체가 거리 S만큼 내려간 걸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내려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운동 에너지는 증가. 자, 그 다음에 14번 좀 풀어볼게요. 자, 14번. 이거 좋은 문제인데 가장 기본, 이거 얘들아 수능에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리고 가장 기본 문제야 이게. 어떤 문제냐? 자, 지면이다. 이게 지면이 아닌데도 이게 기준면. 여기를 기준으로 풀 겁니다. 기준면. 자, 이거를 기준면이 만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식이 복잡해져. 그래서 한 가지를 그냥 가장 낮은 쪽을 기준면이라고 보면 돼요. 기준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여기에 질량이 2kg이 10m/s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얘는 5m, 얘는 5m 지점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놈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 한번 구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자, 일단 중력가속도 g가 10m/s의 제곱이 되면
2kg을 지구가 20N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mg지요. 2 곱하기 10이니까 이제 20이 될 것이고 20으로 5만큼 잡아당기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이 될 거냐? 포텐 에너지는 뭐 100만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는 0. 여기서는 뭐 200만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도 한번 구해볼까요? 현재 얘는 이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을 넣어야 되겠죠. 2 곱하기 v의 제곱은 100J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0J. 그럼 여기서는 이게 포텐셜이 0이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200J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는 200으로 똑같아야 되죠. 어떤 지점에서는 포텐셜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거기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돼서 멈춰버리는 뭐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이거 곡선으로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냐가 중요하니까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거기 있으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억 A점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요 A점, B점,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200으로 같아요. 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mjh로 구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다. 공식이 좀 다르다. 자, 그다음에 니은 C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0 잠깐만.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100이 아니라 200이 돼야 됩니다. 어디가 C점이나? 아이고. A점, B점, 여기가 C점이었나요? 운동 에너지 200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D점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물체는 D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일단 도달합니다. 이게 X. 자, 이 숙제를 내줘도 많이 어려워하거든. 디귿 때문에. 이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고 푸는 거야. 이거를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했냐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이 많더라고. 되게 재밌어. 질문 받아보면. 막 고민 엄청나게 해요. 이거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용수철상수 40Nm/m인 용술에 연결되어 있다. 0.3m 늘어난 위치로 옮겼다가 당겨서 0.5만큼 늘어난 위치로 옮겼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풀어보시오. 아니, 용철상수도 있고 숫자 몇 개 많네 얘들아. 이거 물리하려면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용수철상수는 40Nm/m이고 그 다음에 처음 늘어난 길이가 0.3m 늘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0.2m를 더 늘린 거죠. 총 0.5m를 늘렸다. 펜 한번 들어볼까? 같이 계산 한번 할까? 연습장 줄까? 연습장? 선생님용은 다 이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쳐다만 보기만 하면 공부는 안 돼. 제가 풀어봐야 돼. 종이 좀 줄까? 연습장 어때? 잠깐만. 연습장을 다 프린트만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0, 5점이라고 치고 A점, B점이라고 치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보자. 늘어난 길이 x가 이제 0.3 늘어났을 때, 0.5 늘어났을 때 가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근데 운동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거. 운동 에너지. 처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0이에요. 0. 일단 여기까지 늘렸잖아 이렇게 0 이렇게. 이때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얘들아. 2분의 1 k x의 제곱인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3 정도 고2, 3이 되면 암산으로 풀려.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어려운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 수십 문제 풀어주거든 kx 제곱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총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지.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한 20, 30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할 정도가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잠깐, 질량이 몇 5kg였나? 질량 까먹었다. 2kg이었구나. 질량은 2kg인 추를 매달았다. 자, 일단 kx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5의 제곱. 이거 어렵다. 0.25가 되네요. 0.25. 자, 2에 40 곱하면 20이 되니까 20.
얼마가 되냐? 일단 하나 없어지고 5가 되죠. 5줄. 그래서 얘는 5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럼 0.3 있잖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0.3? 이것도 0.3은 0.09 곱하기 20이니까 1.8줄인가요? 1.8줄. 1.8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얼만큼이 되냐? 이 두 가지 합이 일정한거든? 이 두 가지 합이? 이 두 가지 합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제 5줄만큼 되겠어요. 그쵸?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변함이 없으니까 5줄은 똑같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3.2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자. 여기 처음에 늘어나, 여기 지점. 여기서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줄이라면 운동 에너지는 5줄로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물체를 이렇게 냅두잖아. 이렇게 2kg 냅두면은 용철이 잡아당겨. 이놈이 막 있어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 정도 생겨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잡아당겨주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 또 밀고 들어가. 그래서 0.3m 마이너스 0.3m. 그럼 이제 1.8줄이 포텐 에너지가 마이너스 0.5까지 밀고 들어가요. 이놈이. 그래서 5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다시 밀고 들어갔다가 또 다시 또 나와.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 이런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기억 0.3m까지 늘렸을 때 탄성 포텐 에너지는 1.8줄이다. 그렇죠. 잘 못 외우는 학생들은 못 외우는데 KX제곱 좀 외워봅시다. 맞아요. 자, 니은 0.3에서 0.5m까지 늘릴 때 힘의 증가량은 8N이다. 이걸 해야 되네. 자, 또 힘의 그 탄성력 있잖아. 탄성력은 K 곱하기 X니까. 그렇죠? 0.3m랑 0.5m인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또는 0.2m로 계산해도 되는데 아무튼 직접 한번 해볼게요. 또는 0.5에서 0.3 빼면 0.2N 늘린 거죠. 0.2m. 같은 이걸 구하면 되거든. 세 번 다 해볼게요. 0.5m 잡아당길 때는 40 곱하기 0.5는 20N이에요. 0.3 곱하기 40은 요거는 12N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K 곱하기 X죠? K는 40이고 0.2니까 얘는 당연히 8N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0.3에서 20까지 주는데 8N이 더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늘어나면 길이가 이 0.2잖아. 그럼 0.2 한꺼번에 계산해도 돼요. 이놈이.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X는 이제 비례하거든. 이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3일 때 뭐 3F라고 쳐보자. 이게 5일 때 뭐 5F라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3에서 5까지는 얼마나 됐어요? 2지요. 그렇지? 여기는 뭐 2F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계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차이값을. 이게 이제 비례한다는 그래프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가 무슨 뜻인지 알면 뭐 금방 이해가 돼.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해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 같은 기울기를 가질 때에는 그 차이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잠깐만 8N 맞고요. 이거 0.3m에서 0.5m까지 늘어날 때 힘이 한 일은 1.8줄이다. 요게 어려워요. 0.3에서 0.5까지 요만큼의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1.8줄이니까 1.8 아니야. 1.8이 아니에요. 요놈이 얼만큼이냐면은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 0.5에다가 0.2 계산이 안 되네? 그렇죠? 전체 이때 가진 거에서 요만큼을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면적을 구하려면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1.8이 아니라 5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1.8을 빼어서 3.2줄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용수철에서는. 그래서 이게 중력은 뭐 이 힘이 일정하니까 그냥 거리만 잡아당기면 되는데 탄성력은 힘이 변하니까 그거를 꼭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문제 2, 30문제를 풀어줘. 하도 처음에 배운 거라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도 안 풀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답은 3.2줄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우리 얘들 16번 한번 내가 풀어드리지 않았어? 16번? 다시 풀어볼까요? 자, 16번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
갖고 싶냐? 나는 크리스마스 때는 요번 크리스마스는 아들, 딸과 와이프와 나 4명 우리 가족에 많은 걸 원하지도 않고 건강한 거. 다음 한 해도 무탈하게 건강한 거. 우리 학생들은 뭐 전교 1등이나 뭐 이런 걸 뭐 꿈꾸겠지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더라도 항상 건강 먼저 생각을 하세요.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공부가 뭔 상관이야. 일단 몸이 중요하지, 사람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우리 학생들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부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조건의 하나가 알고 보면은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물론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야.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약해. 그래서 시간 나가지고 어쩌다 한번 같이 놀러 가자. 그래도 막 힘든데 짜증나. 가기 싫어. 나 힘들어. 그래서 어디를 막 데리고 다녀도 체력이 안 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운동 등산하고 막 요가 하면서 몸이 하니까 지금 막 같이 다니재. 아니 젊을 때는 왜 이렇게 안 가자 그랬어? 저 진작 젊을 때 가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땐 체력이 안 돼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항상 짜증이 있더라고 사람. 돈이 이제 아무리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있더라도 일단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일단 짜증이 안 나 몸이. 일단 뭐 시간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짜증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좋은 풍경도 그렇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몸이 힘들면 일단 건강한 삶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렇게 지금은 아직 모르지 건강하니까.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봐 얘가 건강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항상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해는 하지만 남자친구였어. 같이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했던. 근데 얘가 폐결핵에 걸렸어. 그때는 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 건 줄 알았어. 서울에도 진짜 영양실 쪽 걸린 사람 많았다. 지금도 그래. 근데 폐결핵이 그래가지고 걔네 아빠가 막 담배 끊고 난리가 났대. 근데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막 징징 울면서 집에 왔어. 쟤 착각돼. 쟤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펐어. 그 감정이. 그래서 걔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참 좋은 추억으로 많이 공부하고 매일 영어 같이 공부하고 막 수학 공부하고 그랬거든. 걔하고 독서실에서. 근데 지금도 굉장히 친한 친구긴 한데 걔가 군대 면제를 받았어. 폐기류에 걸려가지고 뭐 폐가 좀 안 좋아져 건강에. 그래서 군대가 안 보내더라고 그런 애들은. 나 너무 부러웠어 씨.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군대를 안 갔어 씨.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부러운 놈. 그래서 우리 때는 막 신의 아들이다 막 그랬거든. 군대 안 가면.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문제냐. 얘들아 가지고 있는 질량이 M인 쇠구슬이 이 부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용수철이 만약에 이게 완전히 밀고 들어갔다. 질량 M이 속력이 부위가 0이 됐다. 그게 아니라 또 중간 문제 중간 어정쩡하게 쇠구슬이 부위만큼 밀고 들어갔다. 이런 상태. 부위의 속력으로. 얘가 이걸 밀면서 힘을 받지요. 느려지니까 용수철한테 주는 만큼 자기가 여기 가지는 쇠구슬이 하는 일이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이제 이것도 세 군데로 여기 세 군데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일정할 텐데 여기서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지요. 아직 부딪히기 전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인 상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 될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꼭 뭐 mgh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뭐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막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적어도 돼요. 그렇지? 정해진 게 없어. 얘는 그냥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만으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굳이 역학적 에너지를 두 개를 억지로 막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어떤 형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형태의 에너지를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기 보자. 중간 정도 밀고 갔다. 그러면은 아이고 틀렸어. 이거 2V니까 미안해요. 여기 2V의 제곱. 요거 2V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탄성 퍼텐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2V의 제곱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도 2분의 1 m 2V의 제곱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때 운동의 0이다.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 이때 가지는 이게 어렵네. 얘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놈이 운동의 2분의 1 m 2V의 제곱은 2분의 1 m 곱하기 V의 제곱 곱하기 4배가 되죠. 2도 제곱배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가지는 탄성 퍼텐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3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더해가지고 여기 4V의 제곱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놈이 가지고 있는 거는 2분의 1 2V의 제곱만큼 가지고 있겠다. M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있지? 에너지 형태를 뭐 이렇게 퍼텐 에너지나 막 신경 쓰지 마. 값만 더해가지고 같으면 돼요. 얘네들은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나에서 구슬의 운동 에너지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거 풀어드렸는데요. 원래 푸는 거는 일일이 적는 게 아니고 먼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4V의 제곱이었는데 나중에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될 것이다. 자, 이 값은 몇 대 몇이냐면 1대 4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3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율은 1대 3 하고 푸는 게 원래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번 적어본 겁니다.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적어서는 못 풀어요. 시간 오래 걸려서. 이건 이해하려고 내가 풀어드리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7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레일을 위해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랄라랄랄라. 그런데 이 물체가 0.5에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뭐냐? A점에서의 속력은 B점에서의 몇 배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적어보시오. 자, 얘들아, 이럴 때 기준면을 나는 위로 올리겠어요. 기준면을. 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요 지점, 여기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요 지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거기서의 운동 에너지 합과 같아. 그 중에서 식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놈을 기준면을 역으로 쭉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요거 하나가 없어져요. 그치? 또 식이 쉽잖아. 일단. 그래서 이렇게 기준면을 항상 그 문제에서 가장 낮은 쪽을 기준면 0이라고 보는 겁니다. 포텐 에너지가 0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포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알겠지? 이런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이 중3 때 배운 대로 다 일일이 듣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만약에 얘들아 물체가 여기서 얼마큼 높이 떨어졌냐. 지금 2m에서 1.5m 떨어진 걸로 치고 1m 떨어진 걸로 치고 여기는 0.5m 있다. 자, 이놈이 이게 만약에 1000m에 있던 이게 뭐 100m에 있던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떨어진 거리만큼이 운동 에너지를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높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지구가 잡아당긴 힘, 알짜임이 잡아당긴 중력 방향으로 잡아당긴 거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일단 보자.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였나? 속력 구해보자. 여기서 가지는 속력 VA 대 VB의 B는 얼마냐? 아까 구하지 않았나? 다른 거였구나. 자, 그러면 일단 일반식부터 한번 해보자. 어떤 물체가 H만큼 떨어졌다면 여기서 속력 V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mg h가 될 것이고 m은 없어지죠. 양변에 1을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면 V는 루트 2gh. 이게
물리 2 하는 학생들은 이걸 암기하고 다녀요. 그냥 하도 나와서. 근데 물리 1은 그냥 유도에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전 고등학교 가가지고 한 20-30번 풀다 보면 나중에 외워져요. 그 전까지는 일일이 외우지 마.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물리가 재미없어. 그때 그냥 시간 날 때 유도에 쓰세요. 그게 재밌어.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기다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가지고 속력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떨어진 높이가 1.5대 루트 2 곱하기 g 곱하기 여기는 1 집어넣으면 되죠. 1점은 얼마냐?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이 g는 없애주시고 루트 2분의 3대 루트 1이니까 양변 루트 1을 곱해주세요. 루트 3대 루트 2 답은 루트 3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게 아니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A에서의 속력은 여기서의 속력은 이거보다 몇 배냐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거보다 몇 배냐 할 때 1 이거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일 때는 답은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속력의 비는 루트 3대 루트 2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무엇보다 몇 배냐 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값을 1로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 몇 배냐 이걸 거꾸로 틀리도 틀려요. 물리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18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용솔상수가 K인 용솔 끝에 질량이 M인 구슬을 대고서 길이 X만큼 압축시켰다가 녹았다. 구슬이 용솔과 분리되는 순간 구슬의 속도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써보시오. 이게 이제 압축이 됐는데 질량이 그래서 X만큼 압축이 되었다. 자, 이게 우리가 풀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은 용수철인데 압축시킨 거리를 2x로 하면 속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 두 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용수철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붙어 있으면 압축시켜서 놓으면은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되거든. 그 다음에 붙어 있으니까 계속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용수를 다시 늘려요. 이렇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퍼트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그냥 운동 에너지로 전달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포텐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 완전히 0이 됐다. 완전히 늘어났다 이제. 그쵸? 여기 졸지 말고 그러면은 용수철이 얘한테 주는 힘이 없어. 알자 힘이.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은 0이 되고 포텐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0이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데 이때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2분의 1 mv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없애주게 되고 양변에 m을 곱해가지고 루트 씌워줍니다. 그러면 속력 v는 얼마가 되냐? x 루트 m분의 k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이 x만큼 그러면 이때 가지고 있는 역학적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곱하기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0이죠.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될 거냐? 2분의 1 k 곱하기 2x의 제곱인데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이제 없애주시고 요런 걸 씌워두게 되면은 이때 v는 얼마가 되냐? v 다시는 이 x만큼 압축할 때는 요만큼이 표시가 되는데 얘는 2x 곱하기 루트 m분의 k가 됩니다. 자, 이제 2x의 제곱 형태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가 2배, 3배가 되잖아. 속력도 2배, 3배가 돼 있어요.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2의 제곱배, 그렇죠? 4배. 3x만큼 압축을 시키면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됩니다. 속력으로는 3배 이런 식으로. 이 늘어난 길이가 x가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는 2분의 1 kx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이때 속력 v는 x 곱하기 루트 m분의 k가 되면서 v와 x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3배 압축시켰다? 튀어나올 때 속력도 3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면 4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식으로 유도하게 되면은 제곱배가 아니라 x에 그냥 1차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x가 2배, 3배 되면 속력도 2배, 3배가 될 것이다. 꼭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두 번째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얘들아 나중에 연습 많이 하면은 이제 이제 처음 배워서 이 문제를 내가 처음 설명해줘서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울 때 신기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 문제를 내줬는데 신박한데? 교과서 없는데?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와. 머리를 암산이 안 돼.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물리 공식이 이게 제곱배가 있고 그냥 1차식에 비례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시계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암산하고 약분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됐어. 되게 재밌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되게 신기한 세상이었어요. 옛날에는 물리책이 이렇게 완자나 이렇게 뭐 난이도별 책이 없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막 공부하기 막막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걸 조금씩 깨우치다 보니까 물리가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게 없어서 통과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에 74쪽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잠깐만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해가지고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해서 이 물체가 운동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는 또 운동 에너지만큼의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다. 자, 물체에다가 일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물체는 나중에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에너지라고 표시했습니다. 에너지.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질량이 m의 물체에 어떤 F 곱하기 S 했더니만 R자에 의미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 그런데 이 고체 이때 상관이 없는데 액체이거나 기체가 되면 약간 좀 달라져요. 이런. 그래서 딱딱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래주면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이놈을 열을 줘보자. 열도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게요. 원래 이런 식으로 잘 표시하지 않지만 열도 그냥 하나의 에너지라고 주면은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체들이 입자들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벽을 땅땅 때려요. 원래 때리는 힘들이 점점 증가해. 또 힘좀 증가. 근데 이동한 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체가 때리면서 힘을 주거든 어떤? 그래서 이동시켜 버립니다. 기체 분자들이 때리는 힘들이 있어. 힘들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물체랑 달리 얘는 뭐 어떤 열을 주거나 일을 주더라도 이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진 않는데 기체는 열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버려요. 그래서 원래 이 물체 내부에 들어있는 온도에 의한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뭐 이런 물체들의 내부 에너지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렇죠? 이제는 기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은 열역학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열역학 얘들아 열역학. 그래서 되게 배우면은 물리학에서 제일 쉬운 단원 중에 하나고 어렵게 배우면 고3들이 제일 먼저 수능 문제를 풀 때 이제 간혹 선생님이 이제 가이제를 막 받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능 고3 애들 몇 명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처음 만나. 그래서 뭐가 제일 어려워?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가 빨리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다 보통 그래. 그리고 또 열역학은 선생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수능의 관건이야. 나머지는 다 쉬워.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만 먹고서 초딩 정도의 이해력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진짜. 노력만 하면. 넘사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와 열역학 두 가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문제는 보이는데 식을 단축시켜서 빨리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어려운 거고 열역학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까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역학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열역학이 뭐냐? 열역학은 얘들아
우리 이제 열을 넣어가지고 열을 넣어서요. 열 에너지는 그 열을 받으면 기체 등장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변화. 그러면서 일도해요. 열을 받아서 이렇게. 자, 이걸 문자로 시킬 건데요. 열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열은 Q라고 할 거야. Q. 그렇죠. Q라는 거는 이 물체에다 열을 주는 경우도 있고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 주는 거는 플러스 열이라고 부르고 뺏어가는 건 마이너스 열이라고. 일단 플러스만 해볼게요. 어떤 기체에다가 열을 넣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이제 U로 적을 거거든. U. 이 변화량은 델타 U 더하기 이란 거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대문자 W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요. 절대 학생들이 여태까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2개 더하면 돼.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왜냐면은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넣어준 열량만큼 일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열을 넣었는데 일이 0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넣어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3가지. 어떨 때는 열을 안 줬어. 그런데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W. 자기가 이게 열을 안 받았는데 일을 했잖아? 그럼 내 에너지는 감소해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요. 자,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 일단 여태까지는 물체 내부 에너지는 배우질 않았다. 왜? 안 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체 운동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배웠기 때문에 물체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기체인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이. 그래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변화는 없는데 내부 에너지가. 거기는 분자 한 개 한 개 2분의 mv 제곱 뭐 운동 에너지, 퍼텐 에너지 쭉 움직이니까 높이 안 변하잖아. 그렇죠? 내부 에너지 별로 펀데이션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뭐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내부 에너지. 그래서 오늘은 이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걸 배우면 연력하기 쉬워져요. 자,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야, 잠깐만. 이거 옷 입고 따뜻하면 졸린 거야. 그래서 내가 히터를 끈 거예요. 이거 나도 봐. 더우면 졸려. 안 돼. 요즘 선생님 배 나와서 어떻게 배를 벗을 수가 없어. 배 나와서. 이거 치킨 일주일에 한 번씩 맥주에다가 치킨 먹고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주는 또 안 먹을 때도 있는데 1년 동안 최소한 2주일에 한 번씩 한 마리는 조그만 거 가마치 통닭이라고 싼 거 있거든. 조그만한 거. 일반적인 치킨 사람은 내가 한 마리 먹을 수가 없어. 가마치 통닭을 시켜가지고 맛이 없는 건 다 떼어내. 그럼 살이 몇 점 남아. 고기에다가 맥주 한 캔을 먹는데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한 마리 못 먹어 나는. 그래서 또 나중에는 남겼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남겼다 먹으면 맛이 없어 음식이. 그래서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제 먹을 만큼만 사서 먹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했는데 배가 나왔어. 체중이 한 3kg 늘어가지고 다른 데는 안 찌는데 그래서 지금 곤란합니다. 보자 이거. 자, 이 내부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체들이 이렇게 있다. 우리 학생들이 가우스라고 알아요? 가우스라고 알아요? 이 가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10살이죠. 걔네 나이로는 9살인데 9살인 학생들한테 담임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저기 선생님이 누가 찾아오셨으니까 잠깐 1부터 100까지 더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네 그리고 막 1부터 막 더해가는 거야.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에 2까지 더했으니까 3 더하기 3은 6. 그 다음에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막 더하고 있는데 한 명이 떠들고 있어.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다 했어? 그러니까 다 했대. 그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나? 난 깜짝 놀랐다. 와, 무슨 9살짜리 이런 생각을 하냐? 1부터 100까지도 하고 거꾸로 1부터 100까지도 하면 101이 100개가 있으니까. 그치? 곱해가지고 2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어린데 이 순혈과 조합을 가우스라는 사람이 9살짜리 학생이 어린 학생이 지구상에 처음에 발명을 해낸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냐? 이거?
또 그래도 졸고 있어. 누나! 걔는 9살 때 이걸 했는데 누나는 잠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잘 들으세요. 봐봐. 자, 우리 평균적인 높이에 관한 얘기야. 여기서부터 0.1 높고 0.1 낮고 0.3 높고 0.4 낮고 이렇게 평균적인 높이가 있죠. 여기서 기체 분자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평균적인 높이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평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적을 것이고 얘는 높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하지만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값이 됩니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통 안에 들어있는 조금 더 높고 낮은 이것에 평균값을 구하면 전부 다 평균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요.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얘들아 열을 넣었어. 그때 뭐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포텐셜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평균 높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야 원래 어떤 물체들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의 자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말하는데 기체일 경우에 이 포텐 에너지가 별로 높이가 그냥 이게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0으로 만들자. 그거야. 이걸 0으로 만들자 애초에 그냥 계산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은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자 한 개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그냥 가상적인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하면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열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기체는 내부 에너지도 변할 수도 있고 또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부 에너지가 변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100만큼 넣어줬다. 근데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한 60만큼 변했다. 그럼 1은 뭐 40만큼 이럴 수도 있고요. 자, 100만큼 넣어줬는데 안 변했다. 그럼 1은 100만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두 가지예요. 얘들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야. 두 개 더 하면 이거야. 외부에서 그냥 에너지를 넣어줬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하면 그만큼 몽창 일하는 거고.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10만 원 줬어. 열 에너지를 10만 원 줬어. 10만 원. 가지고 있어. 쓰질 않았어. 1은 0. 그럼 내부 에너지만 10만 원 증가하고. 동생한테 10만 원 줬어. 그럼 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한 경우. 이렇게. 그냥 우리 용돈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돈. 어떤 처음에는 열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액수라든지 뭐 감은 잡히죠. 그래서 일단 열을 돈으로 좀 설명할 건데 이유는 왜냐면은 열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우리 학생들이 좀 와닿는 숫자 값을 만들기 위해서 뭐 종이라든지 또는 뭐 성냥개비의 개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이제 이해도가 좀 쉬워서 그래요. 선배들 기준으로. 잠깐만, 자, 필요 없는 거 지워볼게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다가 1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이제 변하고요. 나머지는 1을 해준다. 자, 이걸 열역학 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열역학이 뭐냐? 그렇죠. 열 에너지는 일단 온도부터 볼까요? 온도는 분자 입자들의 운동 정도를 이제 온도라고 부릅니다. 자, 온도의 변화를 주는 원인이 있어요. 열을 주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냐? 활발해지거나 열을 뺏으면 느려지게 되는데요. 분자 운동 정도의 영향을 주는 원인, 그걸 열이라고 부릅니다. 열. 그래서 어떤 분자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열을 받았구나. 움직임이 느려졌다. 열을 잃었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운동 정도를 뭐 온도라고 표시하고요. 온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책을 한번 볼까요? 1번 열 에너지와 열기관. 열 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이 얘들아 밑줄 한번 쳐볼까? 내부의 분자 운동 미쳐봐. 그걸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포텐 에너지는 생략합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온도,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말하는데요. 정확히 말해서는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걸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갑고 뜨거운 건 정도는 중학교 때 뭐 표현 방법이고 물리학에서는 원래 이제 분자 운동 정도가 좀 활발하다, 분자 운동 정도가 좀 느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랄라랄랄라
연력학은 모두 4개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0법칙,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인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설명합니다. 잠깐만. 이제 분자가 활발히 움직이는 게 있어. 활발히 움직여. 빨리 움직여. 여기는 느리게 움직이는 분자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나 안 움직일래. 난 앉아서 공부할 거야. 안 돼. 야야야.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축인데 우리 남친, 여친, 여사친, 남사친한테 지금 선물 줘야 되는데 지금 공부할 때야 지금. 나가 놀자 빨리 말이야. 싫어. 나 공부해야 돼. 와가지고 얘가 땅 때려요. 땅 때리는 동안에 충격을 주겠죠.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고 얘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얘가 받아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느려지게 되고 얘는 빨라지게 되면서 속력이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충돌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아무튼 부딪혀 계속. 그러다가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한 거를 고온이라고 불러요. 상대적으로. 분자 운동이 느릿느릿한 거 있지? 이런 것들은 저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충돌하다 보면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가질 때까지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얘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돼요. 그렇죠? 얘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되고 얘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온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면서 같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럼 잠깐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한 물질과 온도가 높은 물질과 분자 운동이 좀 둔한 물질, 온도가 낮은 물질을 붙여놓게 되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했던 애들은 움직임을 전달해주면서 움직임이 느려지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다른 말로는 열을 잃었다라고 표시합니다. 열을 잃었다. 그리고 저온인 물체는 분자 운동이 느렸던 물체들은 분자 운동이 이제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뭘 받았다? 열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같아진다.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어요. 그때 좀 쉽게 배웠죠.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여. 이걸 연력학 0법칙이라고 부르고. 자, 1법칙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법칙이 1법칙과 2법칙이에요. 3법칙은 우리가 안 배우는데 대학교 때 배울 겁니다. 물리투에서 약간 배우는데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분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자의 질량도 작고 이런 걸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래서 운동론의 분자 운동론을 3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뭐 딱 봐도 알아시는 공식으로 mv제곱 질량이 크거나 부피가 크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분자일 때는 그러면 이 mv를 어떻게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3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1법칙이랑 2법칙이에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열 평형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온도는 잘 변하지를 않는다. 자, 2번 열 볼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운동 에너지, 옮겨지는 운동 에너지. 이거를 열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그냥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자, 3번 열평형 상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한다. 자,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제 한다가 처음에 0초일 때 시간이 쭉 지나가기 전에 고온 T1, 온도가 낮은 건 T2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얘들아 우리 같은 물인데 미지근한 물이 있고 따뜻한 물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양의 물을 갖다가 내가 좀 마시면 뜨거운 물은 뜨겁다고 느껴. 따뜻한 물은 따뜻하다고 느끼고. 근데 뜨거운 물은 나랑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열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뜨겁다고 느끼는 거고 온도가 조금만 높으면은 그냥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느껴지는 거죠. 얘네들이 똑같거든. 물체가 봐봐. 처음에는 물체 온도 차이가 이만해. 그러니까 열이 빨리빨리 전달됩니다. 온도 차이가 크면 이해되니? 그래서 온도가 그냥 퍽 올라가요. 근데 온도 차이가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열이 잘 이동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온도가 조금밖에 열이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놈들이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그렇죠?
점점 이게 빨리 변해. 처음에 빨리 변해 온도가. 그럼 나중에는 온도 차이가 작아지면 더 이상 이동을 안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열평 상태가 여기가 이제 열평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온인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Q. 여기 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Q 같다 이런 얘기죠. 받은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은 같다. 물론 비열에 따라서 그렇죠. 모든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같다. 요것만 이제 알면 되는 단원입니다. 뭐 비열 뭐 이런 거 안 따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고온인 물체는 열을 잃는다. 저온 물체는 얻는다. 잠깐 그래프 있어 설명을 했어요. 자, 2번 기체가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 좀 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를 요 상태로 그냥 공부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 단원이. 잠깐만 우리 5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은 1번 내부 에너지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2번 1 기체를 이용한 1 두 가지를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쉬어. 그리고 조는 사람들은 황장만 시켜드릴게요. 알았지? 역학적 에너지 제일 열심히 말하는데. 그럼요. 잠깐 쉬었다 갈 거.
학생들이 감기 걸린 학생들이 많나 봐요. 일단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중학교 때 보면 상태 변화라는 걸 좀 배운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책에는 없지만 몇 가지 좀 기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좀 거시기 해요. 프린트를 내가 여태까지 드려봤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몇 군데만 중요한 것만 좀 필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있죠. 여기 제일 위쪽 요만큼 그치 요만큼이 다 이제 내부 에너지에 관한 식을 좀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면은 연력학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요걸 몰라서 어려운 거야. 내부 에너지를. 일은 되게 쉬운데요. 내부 에너지를 잘 와닿지가 않아. 분자가 빨리 움직이는 느리게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단원을. 우리 포텐셜 에너지나 온도에는 어떻게 돼요? 뭐 빠르다, 느리다 또는 높이가 높다 낮다 딱딱 보이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기체라는 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내부를 좀 어떻게 따질 거냐? 분자 질량도 작고 속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온도에서 수소 기체가 얼만큼 정도 움직이냐? 얼마나 움직일 것 같아요? 수소 기체가 1초에 얼마큼 움직일 것 같아요? 이 화학자들이 계속 또 실험을 했네. 진공에서 수소 기체가 이런 상태, 이 온도에서 진공으로 만들어서 다른 거랑 부딪히지 않고 나가면 1초에 2.7km를 날아갑니다. 와닿질 않아? 1초에 2.7km. 쫙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야. 상상하면. 그래서 보통 1초 동안에 1천만 번 이상을 부딪혀요. 이렇게 기체들이. 상상 뭐 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실제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빠르고 질량도 작고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분자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22점 몇이냐? 20.4리터 속에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의 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분자를 77억 인구가 아무것도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냥 1초에 한 개씩 77억 인구가 계속 세게 되면은 22.4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를 세는데 230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77억 인구가 셌을 때 이게 분자가 너무 많아. 그럼 이 내부는 어떻게 따질 거냐? 그렇죠. 사실상 따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기체의 내부를 지금 어떤 식으로 적을 거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몇 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인 내용. 자 우리 온도에 관한 걸 다시 알려드릴게요. 온도. 자 온도. 온도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온도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섭씨 온도라는 온도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라는 온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절대 온도라는 온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섭씨 온도는 그냥 T, 스몰 T, 템퍼레처, 절대 온도만 대문자 T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템퍼레처 약자예요.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하지 말라고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물이지 물 얘들아. 물에 녹는 점은 0도씨, 그 다음에 끓는 점을 100도씨로 나눠가지고요. 이거를 100등분을 시킵니다. 그거를 이제 섭씨 온도라고 불러요. 그쵸? 이 사람이 이게 센티그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 물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100도물 해놨어. 그랬더니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온도계가 들어왔거든. 중국 사람들은 성씨를 많이 불러요. 성씨, 김씨, 장씨, 왕씨 이렇게 부르는데 센티그리가 한자에 없어. 센자가. 그러니까 이건 섭씨 불러가지고 우리는 계속 섭씨라고 이게 뭐냐 이 창피하게 센티그리라고 해야지. 아우 창피해 진짜. 우리는 그냥 섭씨 온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걸. 아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일의 또 이 생화학자인지 이 사람도 페르하이트 페르하이트는 32도 F와 212도 F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180등분을 했습니다. 180등분. 이 온도를 페르하이트. 또 이 중국 애들이 이 온도계를 전해주면서 페가 없거든 또 한자에. 그거를 화씨 화씨가 알려준 거 화씨. 우리 그대로 줬으면 쪽팔려 죽겠어 진짜. 페르하이트지 이게 무슨 화씨야.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물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지
물질들의 분자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물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서 얼었으면 0도보다 낮구나. 물이다 그러면 0도와 100도 사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충 감으로 알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자주 보이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온도일 뿐이지 분자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온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는 주로 이 온도를 많이 쓰는데 과학에서는 이 온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요즘 애들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준대. 이거를 섭씨 온도를 0도씨일 때 기체 부피 온도를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도씨일 때 기체 부피는 뭐 V1 이런 식으로 2도씨일 때는 뭐 V2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0도씨의 온도가 되면은 기체 부피가 조금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0도씨 때 기체 부피의 273분의 1 증가해요. 요만큼. 자, 2도가 되면 또 그만큼 또 증가해. 0도씨 때 기체 부피 여기 있죠. 방금 전에 온도. 우리 이자 알지? 이자. 은행에 돈을 맡겼어. 1000억을 맡겼어. 이자가 1010억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이자는 1010억에 대한 이자가 붙어. 근데 얘는 안 그래. 그냥 0도씨 때 기체 부피의 200, 이거랑 똑같은 양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해버려요. 그럼 1도 증가할 때 신기하죠? 이걸 발견한 사람이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샤를. 그래가지고 1도씨 올라갈 때마다 그만큼 증가하다가 T도씨가 되게 되면은 0도씨 때 기체 부피에다가 증가한 양이 얼마가 됩니까? 0도씨 때 기체 부피 273분의 1 곱하기 T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체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은 0도씨 때 기체 부피 더하기 0도씨 때 기체 부피 곱하기 273분의 T만큼이 T도씨에서의 이제 부피가 되는데요. 얘나 이 아저씨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왜 부피가 증가할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참 별게 다 궁금해. 자, 그래서 분자는 변하지 않을 것인데 옛날에 돌턴의 그 분자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튼 분자에 빨리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지 않겠냐. 다른 말로 분자 운동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변의 벽을 세게 밀어가지고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온도가 낮아진다면 분자 운동은 느려지게 될 것이고 부피는 점점 작아지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상태로 증가한다면 감소하는 것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감소하는 양도 한 0도씨 때 기체 부피에 273분의 1씩 똑같이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다가 기체 부피가 0이 된다면 부피가 0이 돼버린다면 분자 운동은 완전히 0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감소하다가 부피가 0이 된다면 분자 운동이 멈췄다. 이 온도를 분자 운동으로 온도를 표시해보자. 이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절대 온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273분의 1씩 감소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피자 한쪽을 273분의 1씩 뜯어먹는다고 쳐봐. 몇 번 뜯어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273번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분자 운동이 정지할 거야. 물론 그 당시에 과학기술로는 이 온도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만 있는 온도죠. 자, 그래서 나중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온도를 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낮은 일반적으로 액체로 영하 296도씨 액체 질소보다 낮은 온도를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기체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기체를 부피를 팽창시키면 온도가 갑자기 낮아져. 계속 반복을 해. 그럼 기체 부피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다가 액체 질소로 만들 수 있어요. 공기를. 그렇게 했을 때 영하 196도씨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를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 끓는 점이 더 훨씬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는 기체들은 헬륨이라든지 아르곤, 굉장히 희귀한 기체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실제로 쓰기가 어려운 온도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더 낮은 온도를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공기 중에 대부분 들어있는 질소기체, 78%는 질소기체 끓는 점만큼만
보다 낮은 온도는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온도를 못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계산서 이론적으로 영하 273도씨가 되면 분자 운동이 0이 되지 않겠냐. 이때 온도를 0 켈빈, 단위만 이제 켈빈으로 바꿔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켈빈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0도씨가 되면은 273 켈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도씨가 되면은 273을 더하는 거야. 1씩 더하면 돼요. 섭씨 온도를 274 켈빈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외워야 될 단어가 있어. 온도가 27도씨가 되면은 딱 이게 100단위로 떨어지거든. 273에다가 27을 더하면 300 켈빈이 됩니다. 이해되지? 간혹 문제 나올 때 보자. 127도씨. 요거도 좀 이거 외워야 돼. 몇이 되겠어요, 이거? 120. 그렇지.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뭐냐? 분자 운동으로 표시한 이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섭씨 온도는 그냥 섭씨 온도라고 쳐볼까 이렇게? 거기다가 273을 더하게 되면은 절대 온도가 됩니다. 알겠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는데 잠깐만. 그럼 절대 온도에서 섭씨 온도를 만드는 방법은 이항식을 빼주세요. 절대 온도에서 273을 빼면 섭씨 온도가 됩니다. 알겠지? 우리는 요것만 고난도 문제에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완자책은 없는데 요거 참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연력학을 만든 사람들이 절대 온도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의 고난도에서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연력학은 섭씨 온도로 만든 게 아니라 절대 온도로 만들었어요. 분자 운동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절대 온도 개념이 꼭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표시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학생들은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뭐 이렇게 해서 별표도 하고 어떤 학생은 여기 해가지고 꽃을 그려 집에 가서 중요하다면 집에 가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 4가지 꽃잎 색깔이 달라 또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 대체? 아니 이런 거 좀 하지 마 씨. 그 시간에 공부해. 뭐 색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다가 초록 뭐 연두 분홍 이렇게 4가지 색깔 잎의 색깔 모두 다르게 에이거 진짜 씨. 시간이 남아돌아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연력학에서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 볼게요. 내부 에너지는 영하 273도씨에서 현재 상태가 될 때까지 얼만큼의 열을 넣냐. 우리 운동 에너지 보자.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그 질량의 M 물체가 부위가 될 때까지 얼만큼의 L 해줬냐를 이제 우리 운동 에너지라고 표시하잖아. 그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영하 203도씨에서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얼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줬냐 이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똑같아요. 개념은 얘네들은.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내부 에너지. 자 요거 이 식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우리 별로만 적으면 되니까. 자 보자. 이 얘들아 랄라랄라 기체들이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 하나가 M인 녀석이 이제 우리 영도 모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 수소, 질소, 같은 질소 기체 한 개와 수소 기체 한 개가 여기 하나 들어있으면 똑같이 하나 들어있어요. 같은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언제나 같습니다. 기체 종류 관계없더라도 이게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분자가 여기서부터 벽을 때려 땅 때려가지고 사방 길이가 L 이렇게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정육면체 공간을 단위 부피라고 얘기해요. 분자가 차지하는 이게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아 단위 부피는. 자 그래서 이놈이 땅 때려가지고 이제 V라는 속도로 와서 때려 땅 때려요. 또 그다음에 또 땅 와가지고 이 상태로 와서 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또 위아래로도 땅땅 때리고 뭐 이 앞뒤로도 땅땅 때리면서 땅땅땅 때리면서 부피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냐면은 이 면적은 L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L이니까 이 면적이 얘들아 우리 압력이라는 거 좀 적어볼까요? 압력은 영어로 P라고 쓸 거거든. 프레셔 약자죠. 압력은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면적이 만약에 2제곱미터다. 여기에 10N 힘을 주면은 5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압 1기압
일기압이 얼만큼의 힘이냐? 이거는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하는데요. 헥토는 100이란 뜻이죠. 자, 이만큼은 얼마냐면은 1제곱미터에 1013 빵빵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약 1, 10, 100, 1000만, 10만.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1제곱미터당 10의 5승 뉴턴의 힘으로 밀고 있는 걸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자, 이 면적을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면적은 에이리어. 그렇죠. 에이리어 약자입니다. 면적 S. 서페이스거나 또는 면적 S로 적거나 A로 많이 적어요. 면적은. 힘은 그냥 F라고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P는 A분의 F이다. 자,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파스칼이요. 그러면 2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돼요? 당연히 10뉴턴 나오겠죠. 그래서 F는 압력 곱하기 면적을 곱해주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면적은 구할 수 있는데 힘도 한번 구해보자. 힘은 충격량으로 구합니다. I는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니까 이 힘을 구하는 방법은 F는 양변을 T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보자. 질량이 MV로 들어갔던 분자가 MV 튀어나왔다. 그럼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 빼주면 마이너스 EMV가 되고 T도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 녀석이 여기 이만큼을 갔다 왔어요. 이 L이란 거리를 속력 V로 움직이면 T. 우리 S는 V 곱하기 T죠. T는 V분의 S가 되기 때문에 이 L이란 거리를 갔다 와서 V를 갔다 오면은 V분의 2L로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너는 그래서 V분의 2L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세요. EMV가 되죠. 그럼 양변의 위아래 V를 곱해주게 되면은 2는 없애주죠. 얘는 L분의 MV의 제곱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압력도 한번 보여보자. 압력. 이거는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전단에서 배운 거. 압력이에요. 압력. 프레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면적 A분의 F 넣어볼까요? 이런 경우는 면적이 얼마냐면은 L의 제곱이 되고 힘은 여기 있네. L분의 MV의 제곱이 되니까 통분시킵시다. L의 세제곱분의 MV의 제곱이 되죠. 자, 얘는 L의 세제곱은 다른 말로는 이 분자, 이 부피, 볼륨, 부피. L 세 번 곱해주면 부피가 돼요. 그래서 이거 부피분의 얘는 2분의 2는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2 곱하기 MV의 제곱은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니까 2 곱하기 운동 에너지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자, 내부 에너지 아까는 얘기해 볼까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 그래서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이 K라고 쓴다면 분자수 N개가 들어있다면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N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그렇지. 양변을 딱 집어넣으면 V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V 값을 2 곱하기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N개 곱해주면 되죠. 이 녀석은 P 곱하기 V 값.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여태까지 썼던 MV 제곱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체 여기다가 압력계를 붙여놔요. 압력계. 근데 부피가 있어. 곱해버려. 그게 운동 에너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적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적으려면은 선생님 이게 세 군데를 때리니까 세 군데 곱하기 한 개가 아니라 N개 들어있다면서요. 우리 10,000원 주면서 3명 나눠 가져. 한 번에 충격량을 주는 게 아니라 세 군데를 때리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10,000원 가지고 한 면을 때릴 수 있는 힘은 3분의 1 F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배를 곱해줍니다. 원래는 세면이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3분의 2 곱하기 운동에너지 곱하기 분자수가 되고요. 원래 정확하게는 운동에너지 곱하기 분자수는 2분의 3 곱하기 P 곱하기 V값. 요게 이제 물리 2예요. 이 식을 쓰는 게. 물리 1에서는 그냥 비례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내부 에너지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P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식이 좀 많았지? 요걸 좀 적어가야 되는데, 요걸 얘들아, 이 과정은 너무 알려가지 마. 필요한 사람들이 얘기해서 프린트 그냥 줄게. 내가.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요거 알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적는다. 운동에너지 곱하기 분자수. 얘는 P 곱하기 V 값을 비교한다. 자, 필요하면 프린트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해놓고서 드릴게. 그대로 있어, 내가 설명한 게. 자,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적을 거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얘기하고요. 자, 퍼트 에너지는 안 씁니다. 이게 퍼트 에너지는 안 써요. 그냥 개무시합니다. 그냥 운동 에너지만을 그냥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운동 에너지,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총 분자수. 우리 총 분자수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그냥 그렇구나, 그냥. 당연히 한 개가 아니라 분자가 여러 개니까 한 개 곱하기 n 개 곱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P 곱하기 V랑 관계가 있다. 왜냐면 이 기체들의 이 분자 운동해주는 이 온도 있죠, 온도. 이 자식을 어떻게 좀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기체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그렇죠? 이거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아까 이제 그림 내가 그리다가 내가 설명 마저 안 해줬는데 여기 분의 여기 밑변분의 T1분의 V1, T2분의 V2. 그렇죠? 이걸 절대 온도분의 기체 부피는 일정하다. 이거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분의 V가 일정하고 P 곱하기 V 일정하니까 이것도 일정하지 않겠냐. 요놈이. 그러면 기체 1몰일 때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냐? 22.4리터가 되는데요. 0도씨는 절대 온도로 273켈빈이에요. 1기압에서 22.4리터 넣어줍니다. 얼마가 되지? 0.8이 정도가 돼요. 이거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2몰 이거보다 2배가 됐다. 얼마가 되겠냐? 0.082 곱하기 2배. 이게 3몰이 됐다. 그러면 0.082 곱하기 3배. n몰이 됐다. n몰. 그러면은 이거는 0.082 똥파리 곱하기 n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이 자식을 그냥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거를 기체상수 R이라고 부릅니다. R 이렇게. 그래가지고 T분의 P 곱하기 V는 그러니까 다시 적어줄게. T분의 P 곱하기 V는 nR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P 곱하기 V는 nRT 이거를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고3이 되면 꼭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보자. 그 P 곱하기 V는 뭐랑 관계가 있다? 그쵸? 어떤 기체 입자수하고 기체상수 일정한 숫자랑 절대 온도랑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값은 이거 상수야 얘들아. 그 입자가 일정하단 말이야. 분자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건 일정한 어떤 수를 말해. 어떤 수. 그래서 이것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거를 내부 에너지의 U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은 페이지 75쪽 제일 위에 적어가야 돼요. 얘들아 이쁘게 다시 적어줄게. 알았지? 내부 에너지 U 대문자로 한번 이쁘게 적어보세요. U 내부 에너지 는 자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는 P 곱하기 V에 비례한다. 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쁘게 적어가세요. 이렇게 책에 이게 띄엄띄엄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책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모아놨어요. 이 식들을.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처음 얘들아 이걸 배우는 게 연락학 3법칙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울 거야. 이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중에 이게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럼 3법칙까지 배우면 돼요. 대학교 가서. 자, 우리는 그냥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기체가 하는 일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공식을 한번 적어보고. 자, 2번.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따지냐? 자, 얘들아, 우선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식만 외워서는 안 돼요. 이 공식도 이제 있는데 요거만 알아도 안 돼. 부호라는 게 있어. 이래는 부호. 이래 여태까지는 별로 안 중요했거든. 물체가 플러스 1을 하냐 마이너스 1을 하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연력학에서는 되게 중요해. 부호가. 그래서 이 식으로 적을 때는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연력학에서는 이 어떤 물체가 속력이 느려졌어. 그럼 딱 느낌상 운동 에너지가 적어졌구나. 이게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일을 했구만 하고 우리가 식을 만들기 쉬운데 연력학은 그게 아니야. 이게 눈에 안 보여 기체들이. 그래가지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연력학에서는. 그래서 이 부를 일이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보라. 연력학 한번 볼까요? 외부에서 받은 열은 Q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이고 일에도 쓰이는데요. 1의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다, 0이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플러스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이게 우리 운동이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여. 암산을 하면 이상하다? 더 증가했네? 속력이 늘어졌는데 더 많아졌네? 이거 틀렸는데? 하고 식을 바꿀 수 있는데 연력학은 그게 아니야. 이 기체 내부 에너지는 보이진 않아 우리한테. 그치요? 그래서 이 녀석의 에너지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는 꼭 얘네들 부호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치요? 거기 P 곱하기 V가 잘 안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 안 나와요. 이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0이라고 쳐보자. 이게 플러스가 되면 내부 에너지는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는 작아진 거다. 마이너스라면 증가한 거다. 이 부호가 헷갈리게 되면은 해석이 거꾸로 되면서 연력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래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열은 봐봐. 열은 나오는 게 아니야. 중학교 때처럼 열이 얼마야? 1 얼마 했어? 이거 얼마야? 이게 안 물어봐. 열이 안 나와요. 열이. 그래서 이걸 이게 찾아내는 거야. 이 결과가 열이야 이게 또 결과가. 알겠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일을 부호를 정확히 공부를 해서요. 정확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요거를 찾아. 그 다음에 요거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연력학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시발점은 일을 알아내는 거야. 일. 알겠지?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요걸 알아서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은 1의 부호부터 시작을 해요. 연력학은. 자, 그래서 1에 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기체들이 랄라랄랄라 이렇게 원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을 실린더라고 얘기해요. 보통 세우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옆으로 그리기 쉬우려고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있거든. 요건 이제 이건 피스톤이라고 불러요. 피스톤. 자, 어디냐면은 페이지 74쪽에 2번 기체가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 중에서 기체가 하는 일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기 그 그림이에요. 알겠지? 그 그림을 내가 하얀색으로 그린 거야. 거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 그림. 자, 얘들아, 여기 기체의 부피를 여기까지의 부피를 V라고 한번 해볼까요? V고. 나중에 기체가 여기가 많이 있는데 몇 개만 그릴게. 기체가 이걸 땅땅땅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이런 것도 힘을 줬어. 그래가지고 쭉 밀었습니다. 델타 S만큼 밀었어요. 그랬더니만 여기 밀려 나왔어요. 나중 부피가 V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2리터다. 예를 들어 3리터다. 그럼 2리터부터 3리터까지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피 변화량이 얼마냐? 1리터. 여기서 이거 빼준다. 그렇죠? 부피 변화 델타 V. 그래서 델타 V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단면적이 A이고 S만큼 밀고 갔다면 그렇죠? 아래쪽이 단면적이 A이고 높이가 델타 S인 원통의 부피를 말하는 거니까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S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자, 그래서 델타 V는 얼마냐?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S
이게 되죠? 이 원통 곱하기 이 높이 적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가 여기 때리는 거 보자. 어떤 힘을 주면은 S가 0이야.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건 요것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1도 0. 이쪽으로 안 변해요. 얘도 0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1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W는 F 곱하기 델타 S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거 잠깐 식죠. 아까 쓴 거 좀 써볼게요. 이 기체가 주는 힘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압력계가 덕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프레셔, 압력계가 붙어있어요. 이 압력은 이 면적,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힘을 줘도 안 움직이니까 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 단면적에 준 힘이 얼마냐? 그렇죠? A 쪽으로 준 힘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 힘으로 밀었으니까. 다른 거는 이동거리가 0이니까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쪽으로 FA 단면적 A를 미는 힘으로 S만큼 밀었다. 자, 얘는 얼마냐? 그렇죠? 얘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 다른 쪽 힘은 필요 없어요. 안 움직였으니까. 이쪽으로 준 힘이 A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 피스톤을 민 힘. 그러니까 이 힘이 뭐냐면은 피스톤을 민 힘이야. 피스톤을 민 힘. 다른 힘들은 일을 안 했어. 이동거리가 0이니까. 그래서 피스톤을 민 힘 곱하기 델타 S. 자, 보자. 자, 그러면 이 델타 S만큼 곱해주게 되면은 A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적어도 돼요. P 곱하기 델타 2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체가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 V에다가 또 표시. 이런 책에 나와 있어. 사각형 박스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요. 중요한 표시. 자, 나머지 그림은 있으니까 좀 이제 다시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리터에서 3리터가 됐다. 그러니까 델타 V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또 압력계가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된다. 책이 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때 요 내용들 중에서요. 이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제 부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어떤 기체가 부피가 말이야. 이게 팽창할 때 있어. 팽창 커진다. 팽창. 그러니까 팽창은 두 가지야. 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커졌어. 자, 이건 팽창하는 거예요. 이게. 또는 피스톤이 이렇게 있었는데 밀고 나갔어. 기체가 밀고 나가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 팽창이야. 서 있어 이렇게. 커지면 이게 갔어. 팽창. 딱 봐봐. 보여요. 부피가 커지는 거. 그래서 내부의 부피 커지는 걸 팽창이라고 부르고요. 수축은 반대죠. 수축은 원래는 높은 곳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수축이라고 불러요. 자, 팽창하는 경우는 이게 우리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 원래 코사인 세타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 기체가 항상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있거든. 그리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뭐 S 곱해주면은 밖으로 밀고 나가면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 같으면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기체는 밖으로 힘을 주는데 이동한 거리는 여기야. 그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런 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거는 플러스의 1이라고 불러요. 플러스. 양의 1, 플러스. 0보다 크다. 수축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보자.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하는 게 이게 플러스 1을 했냐? 그러면 팽창하면 플러스 1이야 무조건.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 선생님, 내가 기체가 밀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잡아당겼거든요. 신경 쓰지 마. 안에 있는 기체는 무조건 외부로 힘을 주고 있는데 외부 쪽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플러스 1이요 이게. 알겠지? 내가 잡아당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체는 무조건 커지면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얘가. 두 번째, 내가 힘을 줘가지고 작아졌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의 1을 받은 거야. 마이너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버려요. 1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와 이런 반대 관계인데요. 1을 해버리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분자 운동 에너지가 쇠구슬이 빨리 가다가 느려지면서 일하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적어진다. 내부 에너지가 적어지면 플러스 1을 하는 것이고,
내부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 받는 거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내부 에너지 이거 구하기 위해서 일의 부호를 설명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학생들이. 이 내용을 쉬운데도. 자, 우리 거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체가 하는 일 W는 P 곱하기 델타 V. 자, 1번 땡그라미 1번 기체의 부피 변화와 외부의 한 일의 관계 볼게요. 기체가 팽창할 때 미쳐봐. 팽창. 내가 잡아당기든 지가 밀든 상관하지 마. 팽창하면 W가 0보다 크다. 그렇죠? 이런 걸 양의 일을 한다 또는 외부의 일을 한다라고 표시해요. 두 번째, 기체가 수축할 때 있지. 부피가 0보다 작다 또는 W가 0보다 작다.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여기까지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잠깐 아래쪽 그래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얘들아 한번 잘 따라와봐요. 그래프. 우리가 옛날에 일을 배울 때 우리 일과 에너지에서 힘하고 이동시킨 거리 있잖아. 이렇게 S.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힘, 뭐 용철 같은 경우에는 힘이 변할 때도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일이 되는 것처럼. 자, 이거를 P 곱하기 V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요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여기에 압력, F가 아니라 압력. 분자 하나의 힘 어떻게 따지겠어? 그냥 압력계를 읽는 거지. 여기는 부피값 V. 그래가지고 여기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아래쪽의 면적, 요게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쌤, 이 P 곱하기 V가 일정화되면서 지웠나? T분의 P 곱하기 V는 일정 중에서 그럼 만약에 온도 일정할 때 P 곱하기 V 일정하려면 반비례니까 PV는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겠지? 그래서 이렇게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래쪽의 면적, 이 면적이 이제 1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PV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 1이 됩니다. 얘네들은 단지 F하고 S를 PV로 표시했을 뿐이에요. 그 식을 만들면은 우리 F하고 S 이거를 이렇게 표시했을 뿐인 겁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요. 이 물리에서 일을 배우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FS가 있을 때 면적을 구하거나 P하고 V가 있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면적 구하는 거는 일을 구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P 곱하기 델타 V. 알겠지? 얘를 1리터에서 3리터다. 얼마 주면 돼? 2리터잖아. 델타 V는 2리터. 이런 식으로 이 값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압력은 1, 뭐 기야. 숫자 신경 쓰지 마. 뭐 10의 5승이다. 뭐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뭐 곱해주면 돼. 이게 1 곱하기 10의 5승. 여기 높이가 10의 5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3 곱하기 10의 3승. 빼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은 200줄. 영하 273도씨에서 200줄의 열을 넣어준 거구나. 그쵸? 얘가 영하 273도씨로부터 얼만큼의 열을 넣어줬냐. 이거를 내부 에너지. 우리 F 곱하기 S, R자임이 아니는 2분의 mv제곱으로 표시가 되죠? 운동 에너지. 그쵸? 정지 상태에서부터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얼만큼 일을 했냐. 얘는 분자 운동. 영하 273도에서 이 상태로 되기 위해서 얼만큼의 열을 넣어줬냐. 이거를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적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 1은 PV 그래 P 곱하기 델타 V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팽창하는 거는 0보다 크다라고 표시하게 되고 작아지는 거는 0보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약간 개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거기 그래프 잠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면 얼마큼 일한 건가요? 요만큼은 예를 들어서 면적 계산할 때면 100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한 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40줄이야. 내가 한 면적은 플러스 100이야. 내가 밀고 나가면서 100을 했는데 또다시 일을 받았어. 40만큼. 얼마야? 그럼 40을 또 빼주세요. 엄마가 나한테 10만 원 용돈을 줬어.
동생이랑 나눴어. 네, 내부 에너지 10만 원 일단 좋아. 10만 원 든든해. 동생한테 주긴 싫어. 그냥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동생아 10만 원 줘. 딱 줬단 말이야. 동생이 형이 무슨 난 돈 필요 없어. 형이 더 필요하지. 4만 원을 준 거야. 고맙게. 봐봐. 나는 얘한테 10만 원을 줬어. 일을 10만 원어치 했어. 근데 얘가 나한테 4만 원을 줬어. 내가 준 돈이 얼마일까? 결과는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보자. 내가 외부에 100주를 했어. 근데 외부에서 400을 받았어. 내가 해준 일은 얼마가 된다? 600줄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의 한 일.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한 일은 W1 더하기 W2 더하기 막 보여주게 되면은 이래 되는데 외부의 한 일이 100줄이고 받은 일이 마이너스 40이면 일이 더해가는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해서 한 일은 결론적으로 60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구하라는 거 안 나와. 곡선인데 어떻게 구해? 이 면적. 못 구해. 알겠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했을 때 차이값. 요게 해준 일이 아니다. 이거를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곳의 면적이 외부에 해준 일이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PV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가잖아? 그럼 요게 외부 해준 일이에요. 둘러싸인 면적. 알았지? 플러스의 1에서 마이너스 받은 거 이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주면 그게 해준 1의 양이 된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페이지 2번 오른쪽 75쪽 보세요. 기체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므로 기체 분자 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요. 여기 하면 PV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 다 적어놨죠? 요거 거기다 알겠죠? 요거 책에 있는 거 몰라 안 풀려 그렇게. 요거를 반드시 적으세요. 그렇지? 여기다가 꼭 부르면 안 돼 얘들아. 꼭 적어가세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하고 다음 시간에 연력학 법칙을 배울게요. 알겠죠? 이제 책가방 싸시면서 숙제 연력 역학적 에너지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시골 다시 한번 풀어보고 책가방 싸는 동안 정리 좀 합시다. 이 기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받으면은 선생님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게 보니까 이거 싸면서 필기할 거 없어? 그냥 싸면서 보면 돼. 여기다 열을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부피가 커졌네? 어머나? 예, 그러면 이때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이니까 선생님 그럼 이만큼 일을 했잖아? 이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됐지? P 곱하기 V 그렇죠. 외부의 기압은 언제나 일정한데 P 곱하기 V 중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 거구나. 그래서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일도 변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열을 100 넣어주면 절대로 100만큼 일을 못합니다. 기체는.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나머지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부피가 변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열을 넣어서 기체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되고 일부분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어떨 때는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받은 양의 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떨 때는 이 열을 안 받고서 일을 하고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부로 따져볼까? 부로 플러스 0 마이너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와 중에서 뭐 풀마마, 마풀풀, 뭐 000도 안 나오고요. 이런 거 한 5가지 빼게 되면은 3 곱하기 29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말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부호가. 그거 5가지 빼면은 20가지가 넘어요. 그렇죠? 20가지를 모두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로 압축해서 배울 거예요. 그 내용을 대신에 부호가 어려우면 어려워 이 단원이. 오늘은 1의 부호만 정확히 외워보세요. 그럼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쉽고. 다음 주에 볼게요 얘들아. 컨트롤 빌어요. 안녕.